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시장보다 종목보다 이제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시장이 공교롭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상황이 조금 약간의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뉴스보다는 그 차트의 모습을 보면 예. 종가가 저가였죠. 예. 종가가 저가였고 봉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었던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네. 일단은 수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화요일 날 하락했고 네. 수요일 날 조금 봉의 크기가 축소됐습니다만 목요일 날 어제 또 다시 봉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은행주들이 많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다우 지수가 지금 현재 흔들리는 모습도 완연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지금 봉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불안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다행스럽다라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봉의 크기가 좀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버텨준다.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이 좋겠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졌어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졌다라는 거. 여기에 또 한 축인 LG엔솔도 변동성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2,400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2,400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 중간 장중에 한번 깼다 다시 올라왔었는데 예.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삼성전자와 지금 다른 종목들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400이라는 지수가 깨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가격은 지금 생각하지는 않았었더라도 예. 2,4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 업종, 특정 테마들이 강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2,400을 깨고 2,450, 2,300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테마 쪽을 매수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수 버튼 누르기가 한 번 정도는 주저하게 되죠. 그럼 그 맥이 끊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갖고 있는 의미, 지수와 종목은 별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지수가 버텨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던 거지 별개는 아니었었어요. 예. 지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게 지수와 개별 종목의 상관관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유심히 이 상관관계를 좀 지켜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도 안전벨트 매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 이제 갑자기 이제 예. 우리가 평온하게 이제 싹 드라이브를 가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나타나면서 돌풍 바람이 좀 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돌풍 바람이 잠깐 끝나고 멈출지 아니면 우리가 태풍권에 지금 진입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오는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벨트 다시 한번 좀 꽉 옥죄어야 되고 예. 속도도 좀 줄여보고 주의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섹터별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연초 대비했을 때 100% 이상 뛰었죠. 공매도 1,000억 원 몰렸다는 보도입니다. 시가총액 9조에서 20조로 점프를 한 상황이고 증권가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 공매도는 좀 급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공매도라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한 측에서는 현재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예. 하방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방에 베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냐 나쁘냐라고 볼 수는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예.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 하방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에서 투자를 해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한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도 하나의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익숙한 것은 그리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 투자들은 상방 쪽으로밖에 베팅을 못 하니까 네.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공매도를 때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제 기준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어찌 됐든 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2차전지 쪽에 공매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기능이라고 보는 또 측면에서 보면
결국 매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높아졌을 때 그 밸류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공매도의 어떤 선순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벌써 이게 밸류가 높냐 낮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오늘 같은 경우 조정기의 매수 관점에 들어오시는 거고 예. 나는 주가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공매도를 치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끌어올리면 공매도는 쇼키즈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네. 난 여기서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매도세가 많아지면 공매도가 또 급발진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형탄화돼 있던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차트가 어쨌든 위로 솟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차트가 옆으로 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서로 간의 어떤 기싸움 이런 것들이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매수세로 공매도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공매도가 이제 청산되면서 왔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공매도도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세력은 포트폴리오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10억을 공매도를 때리는 측이 있고 내가 1,000억 운영하는데 에코프로에 10억만 내가 때릴 거야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걸 팔아서 공매도를 더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여기 또 안 잡히는 게 있죠. 어떤 거? CKD 계좌. CKD 그러네요. 계좌는 여기 안 잡힙니다. CKD 계좌는 왜냐하면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CKD 계좌 같은 경우 이것은 먼저 전문 투자분들 하시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또 보이지 않는 변수 이런 예.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사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방도 하방도 다 열려 있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밸류가 목에 좀 차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오은재 앵커랑 화요일 날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직전 고점을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예. 한 측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나는 이익을 실현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호가 상황을 보면. 또 한 가지 호가 상황을 놓고 보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거요? 2차전지랑 다른 거. 어제부터 제가 이제 관찰했는데 현재가 창을 놓고 보면 사자가 굉장히 탄탄히 쌓여 있어요. 사자가 이제 호가 단위로 예를 들면 지금 30만 7,500원인데 30만 7,000원, 30만 6,500원, 30만 6,000원에 사자가 굉장히 탄탄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화면 보시면 사자가 더 쌓여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저게 벌써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만 나오는 특징인데요. 네.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저기서 이제 사자를 좀 많이 쌓아놓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뭐 첨보라든지 뭐 아니면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호가창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자 호가인데 예. 다른 쪽들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에 대해서만 쏠림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예. 뭐 지금 다른 쪽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뭐 첨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렇게 사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관심이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부분들. 만약에 저게 사라졌을 때,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게 천주 단위로 별로 없잖아요. 예. 천주 단위가 없잖아요. 오히려 30만 원짜리가 천주인데 16만 원짜리가 200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자가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떤 형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CKD 계좌가 아니라 CFD. CFD. 예, 지금 저희가 CKD는 이제 반제품 수출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CFD. 뭐 이게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정 일단 해드리고요. CFD 계좌입니다. CFD 계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변동성은 언제든지 출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자체는 그래도 좀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괜찮은 상황인가요? 수급 근데 상황. 지금 이제 수급이라든지 그 변동성은 작아요. 변동성이 작은데 문제는 이제 저게 어제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분들의 어떤 체력이 어디까지가 유지될지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 개인들의 체력으로 좀 끌어왔었던 주식들은 오히려 그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들 수급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대 잡기 게임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도 이제 놀이기구들이 없을 때 그 긴 막대기 그냥 부러져 있는 막대기 하나 집어가지고 친구들이 하나씩 잡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못 잡으면 한테 콩 때리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게임인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개인들은 막대 잡기 게임이거든요. 그렇군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주면 예. 이게 서로 기관들과 외국인과 개인들이 잡아주면 서로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딱 오는 목에 차는 순간이 분명 개인들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우려감.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매매 형태를 보였던 수많은 그동안의 종목들,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그 정말 우리가 미래의 먹국을 바꿀 것이라고 했던 위메이드 같은 종목도 결국 개인들이 끝에 가가지고 개인들 매수가 사라지면서 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위메이드가 우리가 메타버스 NFT에서 최고의 종목이었죠. 예. 이게 세상을 바꿀 걸로 보였었죠. 근데 지금 형국이 이렇다는 건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의 변동성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섹터의 영역은 좀 다르죠. 위메이드는 네, 위믹스 그렇죠. 코인이라는 그 가격 급락과 함께 이 주가가 꺾인 상황이고, 이런 배터리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이제 단순하게 성장 차트와 산업인데. 수급과 지금 매매 동향만 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주가 차트 상의 이제 네. 기술적인 흐름 상에 그렇죠. 이제 예.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좀 네.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배터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 이게 며칠 전에 좀 이슈가 되면서 시세 분출을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어제 시세가 시간 외거래에서 나왔고 오늘 정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부터 좀.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서 예. 이제 그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폰이라고 소위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양자 암호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분할하게 된다라면 예. 이거를 이제 만약에 누군가 이걸 해킹하려고 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보안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요.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중화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 국정원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봤을 때에 정부 테마가 지금 가장 강하게 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특히 어제 오늘 같이 이제 주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그 육아 테마들이 이제 움직였다가 이런 어떤 뭐 작은 내용들 이런 예. 것들이 현재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수혜를 누가 볼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한번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국정원에서 이르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네. 이달부터 본격 심사를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 심사를 착수하겠다. 착수. 그렇죠. 여기서 진짜- 다 지금 보면 다 이프문이에요. 요것만 확정이죠. 이것도 모르죠. 이 붙어니까. 이름은 이르면 붙기 때문에 심사 이프문. 착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잘 고민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죠. 예.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관련주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움직여요. 아니 저게 실체가 뭐예요, 양자 암호가? 양자암호라는 게 이제 분할 코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그 코드 분할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이 부분이 이제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양자 역학이라고 한다라면 예. 저도 문송이라 이런 건 잘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이 양자암호라는 건 암호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장이 작아요. 우리가 이제 양자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쓸 필요는 없죠. 제 얘기를 뭐 오는지 앵커께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저 비밀 얘기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한 분야가 있겠죠. 뭐 필요한 뭐 만약 대표 CEO 분들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필요하시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기술에 대한 양자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자폰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만들어낼까? 수요가 있으면 만들어내겠지만 그 만들어내는 투자 비용 대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다. 어찌됐든 지금의 하나의 특징, 테마와 정부가 바라는 거에 대한 테마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한 가지 이제 팁을 주신 그렇죠. 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면 그 안에 테마주는 숨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로봇 시장. 네. 이제 로봇 서비스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맞죠, 예. 각 이제 대기업들도 뭐 투자를 하든지 인수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로봇 시장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뭐 현대차가 로봇 부품 기업 인수할 가능성이 예, 물망에 오르면서 그 부품 관련 기업들이 뭐 신고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SPG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서비스 오늘 사실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쪽은 그 스마트 팩토리 쪽 거기도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 테마주잖아요. 그 종목이 그 테마 상승률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쭉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면 저는 깜짝 놀랐는 게 21년 우리가 지난 거잖아요. 지난데 네. 40조 저 정도까지 시장이 컸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컸어요. 이 작년에 제가 당잠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전 뭐죠? 세계, 저기 들어가 네, 있는 전 세계.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제 얘기가 미국 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 서비스 로봇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거죠. 예. 청소기도 서비스 로봇일 수도 있고 예. 서빙하는 우리 식당 가면 요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예. 서비스가 물류 쪽에도 서비스용 로봇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작은 뭐 예. 물류 쪽에서도 이제 우리 쿠팡 물류센터 이런 걸 다 서비스용이라고 보면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지금 40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2027년까지 4배 정도 커진다는 거죠. 예. 4배 정도 커지는 거면 지금 이 정도 우리가 피부는 못 느꼈는데 4배 커져봤자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27년까지 우리가 지금 2023년이죠. 네. 앞으로 4년 뒤에를 모르죠. 모르고 이거 극대하게 잡았을 텐데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생각보다 작다. 그래요. 두 번째, 첫 번째 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장, 그러니까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기대잖아요. 4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장을 좀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보조 로봇이라든지 네. 여기서 재활훈련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격한 그러니까 노동을 하신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신체에 어떤 좀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 하는 어떤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겠죠. 범용적인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놓고 본다라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기서 로봇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이런 거죠. 휴먼 로봇하고는 이제 거리가 상당히 먼 거고 거예요?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예.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있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후에 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까지 적자예요. 예.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현대차의 그 수익을 깎아먹고 있는 쪽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려고 현대차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내겠죠. 지금은 기술 개발 단계니까. 단계니까 예.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휴먼 로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보조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서브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네.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산업의 개화 관점에서 예. 정말 이런 쪽에 투자하시려고 본다라면 작은 종목 사시는 것보다는 큰 종목을 5년, 10년 들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종목이라 그러면 어떤? 저는 정말 이거 관련 LG전자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예. 뭐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이건 뭐 아니다 사업부가 하더라도 많아서.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 예.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30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시장을. 근데 이 로봇 시장은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투자하셨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죠? 상황이 또 달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은 당연히 커져야 되는 시장이에요. 커져야 되는 시장이고 여기서 내가 자리매김한다라면 지금 작은 종목, 뭐 감속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큰 종목을 묵직하게 가져가면 정말 저는 그래요. 내 아들에게 무슨 종목 사줄래? 그럼 저는 삼성전자보다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거 사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정말 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시야로 보시면 안 돼요. 당장 로봇이 나온다? 우리가 XR 기기 나온다? XR 기기 나온다는 얘기가 벌써 몇 개월이 흘러버렸잖아요. 몇 분기가 흘러버렸잖아요. 예. 근데 XR 기기 아직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게 모든 걸 바꿀 걸로 봤었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될 거예요. 될 거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전 자율주행차 제 성격상은 안 탈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그 묘미도 있고 네.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뭔가 좀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한테는 먼 미래죠. 이런 부분들을 로봇과 관련해서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주들이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했고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작년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의 주가는 2022년에 가장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D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